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나노코박스의 9월 대비가 불확실하다는 외신 뉴스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윤리위원회가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스테이트먼트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걸 말합니다. 썬데이, 일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일요일은 19일이었는데요. 한글 뉴스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회의 결론을 언론 성명으로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백신은 안전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리고 보호 효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데이터가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보호 효능 데이터가 없어도 면역원성 데이터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 기사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직접적으로 평가할 데이터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나노코박스가 9월 달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9일에 윤리위원회 성명서가 나왔고 예방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뉴스 기사들에서 9월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아직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거죠. 또는 분석할 게 좀 더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보호 효과는 언제 나올까? 8월 25일 기사를 보겠습니다. mRNA 백신이 이번에는 델타 변이에 대한 보호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66%까지 감소했다고 하고요. 프론트라인 워커라고 하니까 일선 노동자, 의료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연구팀들은 4,217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했는데요. 2020년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 올해 8월까지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지켜본 거죠. 그리고 보호 효과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9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델타 변이가 유행하게 된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델타 변이가 없었는데 중간에 델타 변이가 발생하면서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지점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델타 변이에 대한 자료는 9개월보다는 짧겠죠. 그래서 연구팀은 말합니다. 델타 변이 66% 백신 효과 추정치는 비교적 짧은 연구기간에 근거한 것으로 통계적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몇 개월이길래 짧은 연구기간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델타 변이 확산 이유는 6월부터라고 합니다. 아까 연구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적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은 델타 변이 확산 이후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치 데이터입니다. 연구팀은 두 달은 비교적 짧은 연구기간이라 통계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한 거죠. 나노코박스 3비상은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연구팀도 기간이 짧다고 말했으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7월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나노코박스도 연구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호효과가 아직은 나올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죠. 있긴 하겠지만 통계적으로 불확실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원성 데이터로 추정해보는 것이고 분명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보호효과 데이터는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연구팀은 6월 델타 변이 확산 후 두 달치 데이터에 대해서 기간이 짧아서 보호효과에 대한 통계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노코박스도 3비상은 임상시험 기간이 약 두 달치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보호효과 데이터를 현재 시점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보호효과의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말한 것은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지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보호효과가 없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두 달치 데이터가 보호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다는 연구팀의 평가는 델타 변이 확산 전과 후가 나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Before and During 이라고 적혀 있죠. B.1.617.2 라고 적혀 있는 델타 변이 전과 이후죠. 좀 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작년 2020년 12월 14일부터 올해 2021년 4월 10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의 보호 효과는 90%에 달합니다. 이제 문제는 6월달 델타 변이 확산 이후죠. 그때 보호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predominance는 다른 변이들보다 파워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요성을 획득한 거죠. 한마디로 우세종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에는 91%에 달했던 백신 효과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나서는 66%로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추적 관찰이 일어나고 있는 해당 사이트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우세종이 되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VE는 백신 효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백신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백신 접종은 지금 현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백신 접종자도 늘어나고 그만큼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백신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백신 미접종자도 이런 혜택을 봅니다. 무임승차 효과가 있죠. 집단 면역이 이런 관점이죠. 전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전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에 많이 감염되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야 보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올 텐데요. 백신 미접종자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코로나에 감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백신 효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는 원래 좀 떨어진다는 거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백신 접종자도 백신 미접종자도 둘 다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다음에는 백신 접종자 중에 몇 명이 감염되었을까요? 2352명 중에 24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약 2400명 중에 24명이니까 1%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RNA 백신을 접종해도 1% 정도는 델타 변이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100명 중 1명입니다. 그러면 델타 변이 전에는 어땠는가? 2875명 중 10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분모는 더 크고 분자는 더 작아지죠. 그러면 1%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계산기로 돌려보니 0.3%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 3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죠. 델타 변이 전에는 말이죠.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나서는 mRNA 백신을 뚫어버리는 경우가 꽤 생겨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 봐도 10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죠. 게다가 분모는 더 큰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나노코박스의 백신 효과에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윤리위원회가 강조한 사실을 알아봤고요. 임상시험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아니면 그 전에 면역 원성 데이터로 커버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